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났다가 없어졌다가 했던 부분은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제가 효과를 본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할 건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제가 여드름을 극복하고 나서 그 후의 관리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탄력 관리였습니다. 여드름이 진짜 오래 있었던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났다가 없어졌다가 했던 부분은 탈성도 뭔가 달라지고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많이 고민이었어서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도를 해봤고 그 중에서 정말 효과 있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실제로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을 시키고 최후에는 비정상 조직으로 그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피부를 빨리 지치게 하고 노화시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제 느낌만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효과를 본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할 건데 역시 가장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화장품이죠.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효과를 봤던 거는 레티놀과 펩타이드 조합이에요. 레티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질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앞당겨주죠. 그래서 안에서 새살이 빨리빨리 돋아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색소 침착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는 거고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거랑 같은 원리로 새살이 빨리 돋아 나오니까 잔주름도 약간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레티놀은 처음에는 표피에서 작용을 해요. 각질세포 분할을 빠르게 촉진하고 그로 인해서 진피에서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을 증가시켜서 잔주름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보이는 성분입니다. 근데 레티놀에는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펩타이드 성분하고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피부에서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친화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고 펩타이드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해드렸던 EGF 성분도 그 펩타이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저 펩타이드 제품 중에 요즘은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EGF 성분이 들어간 굉장히 가벼운 앰플이고 이거는 약간 점성도 있고 보습감도 있는 묵직한 앰플입니다. 이 폴라초이스 제품에는 여러 가지의 펩타이드가 함께 배합돼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가지고 그날 피부 상태에 맞는 제형을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레티놀을 사용하기 전에 펩타이드를 한 겹 깔아주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자극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아니면 레티놀을 밤에 발랐다 하면 아침에 펩타이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루틴으로 그날 피부 상태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 본 거. 괄사 마사지인데요. 괄사 마사지가 한 1년,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저 좋다는 거 있으면 무조건 다 따라해보는 사람이라서 괄사 제품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샀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괄사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드름이 악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여드름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괄사 마사지를 정말 잘못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막 문대기만 한 거예요. 얼굴에서 막 드륵드륵 소리 날 정도로. 여드름이 지금 얼굴 전체에 퍼져 있다 하는 분들은 림프절 있잖아요. 이런데 마사지만으로도 혈액순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점점 얼굴이 이렇게 내려오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괄사 마사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얼굴이 살짝 올라붙는 느낌하고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괄사 마사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 같은 걸 잘 도와주다 보니까 안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자주 쓰는 표정 때문에 그런 표정주름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얼굴에 더 이상 독소가 쌓이지 않고 굉장히 피부 컨디션이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괄사 마사지 안 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고주파 기기예요. 제가 계속 이런 피부 탄력에 고민이 있다 보니까 피부 디바이스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냥 화장품 흡수 도와주는 갈바닉 같은 건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왕 내가 마사지 할 거면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기를 구매를 하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이런 리프팅 기기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얼굴 피부가 얇고 얼굴에 살도 없고 이게 항상 고민이어서
나서 저한테 맞는 거는 알고 보니까 고주파더라고요. 물론 가정용 기기가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초음파는 지방층에까지 작용을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얼굴살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굴살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고주파 기기로 골랐어요. 근데 고주파 기기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원대. 처음에는 그냥 무선으로 된 거 썼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고주파 기기 조금 더 비싼 걸 사볼까 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보템 고주파였거든요. 이 고주파 기기 진짜 비싼 거예요.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를 사기는 너무 무리니까 그 중에서도 저렴한 거 샀어요. 알페이스라는 모델이었는데 무선 기기보다 확실히 출력이 세더라고요. 고주파 기기는 얼굴에 열이 잘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효과를 내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건데 확실히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고 그게 피부 깊숙이까지 전달이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 기기를 통해서 제가 본 효과는 피부가 살짝 두꺼워지고 제가 항상 여기 세로 모공이 고민인데 여기 세로 모공도 많이 해결이 됐고 입가에 피부가 많이 얇아가지고 웃을 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면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 마사지 크림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꼭 거기서 주는 고주파 크림을 바를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유분 많은 크림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고 클렌징을 신경 써서 꼼꼼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기기 사용한 후에 이거 열 내린다고 막 찬물로 세안하거나 쿨링 젤 같은 거 바른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고주파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고주파의 효과를 보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하는 고주파 시술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피부과 리프팅 레이저 종류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거의 나뉘는데 초음파냐 고주파냐예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고주파가 훨씬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고주파 시술 중에 가장 고가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거 써마지죠. 근데 써마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 할 때 거의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드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나이에 비해 너무 투자가 큰 것 같아가지고 써마지의 카피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거든요. 올리지오라는 레이저인데 이거는 써마지의 거의 반값이에요. 근데 효과가 반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써마지 한 번 받을 돈으로 저는 올리지오를 2번 받자라는 생각으로 올리지오를 받았고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제가 고민이었던 거는 사실 얇은 피부 그리고 이런 잔주름들, 세로 모공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일단 피부 결이 너무 좋아지고요. 어떤 원리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색소 침착도 엄청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기미 주근깨에도 효과를 많이 받고 피부 속건조 같은 것도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총 2번 받아봤거든요. 올리지오는 여유 있을 때마다 적금 붓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피부과 시술 하나 더 받았는데요.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여기 살짝 패인 것처럼 살짝 꺼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이런 탄력이 고민되니까 여기가 점점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다들 추천해주는 건 사실 필러였어요. 근데 저는 필러는 진짜 맞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걸 찾아보던 중에 새로 나온 게 있다는 거예요. 울트라콜이라는 건데 그중에 200이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래요. 근데 필러는 아니래요. 콜라겐이 안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는 사라지는 그런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팔자주름하고 눈 밑에하고 저는 눈두덩이에도 살이 참 없어요. 그래서 눈두덩이도 살짝 도톰해 보였으면 좋겠어서 눈두덩이에도 놔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피부과 시술할 때마다 항상 다니는 병원이고 항상 받았던 원장님인데 이거는 저한테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 울트라콜 200이 결절 위험에서 가장 적은 그런 볼륨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결절이 생겼어요. 처음 시술할 때부터 너무 무섭더라고요. 필러 넣을 때 넣는 관이래요. 근데 그 관을 넣는 느낌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일단 너무 많이 부어요. 집에 가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눈이랑 얼굴이 막 벌 쏘인 것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많이 부을 수 있다. 그게 다 물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붓기 빠지기만을 기다렸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 걸렸고 붓기가 빠지고 보니까 이런데 손으로 만져지는 알갱이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결절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서 한참 뒤에 가가지고 저 여기 뭉쳤어요 하니까 그럼 결절 맞다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약물로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렸죠.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결절이 이제 티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부작용이 막 거의 없을 것처럼 막 광고를 하는데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스킬일 수도 있지만 제 피부 타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는 근데 이 눈 밑에 여기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볼륨이 부족한 부분에 필러 정말 싫으신 분들 조금씩 맞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여드름을 겪은 후에 갑자기 노화가 와버린 것 같은 피부를 구해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저의 그냥 소소한 경험담일 뿐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되게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아까 말했던 구주파기기 상세 리뷰나 괄사 마사지 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Know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 the world